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AWS Organizatio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전 강의에서 봤던 다중계정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중계정의 장점은 알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생성이 어려워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계정 만들 때 오래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신용카드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입력해야 되고 주소도 인증해야 되고 휴대폰 번호도 인증해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3, 4개는 뭐 금방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100개가 넘는 그런 계정들을 운영할 때 얘긴데요.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어렵고 기록해 놓는 것도 어렵겠죠. 두 번째는 관리가 어려워요. 계정이 많은 건 좋지만 그만큼 관리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격증명도 생성해야 되죠. 로그인할 때마다 보안적으로도 관리해야 되죠. 비용이라든지 결제도 관리해야 됩니다. 신용카드가 100개라고 생각하면은 인보이스가 100개가 날라온다는 건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거기다가 접근 관리라든지 제어도 해야 되고 누가 어디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지 내가 접근만 하면 상관없겠지만 우리 회사가 100명, 200명이 넘는 회사다. 개발자면 뭐 50명이 넘는다. 그러면 각각의 개발자들이 어느 계정에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100개가 넘는 계정이라면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감사도 어렵겠죠. 각 계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로그는 어디서 쌓이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4, 5개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뭐 10개가 넘어가는 순간에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AWS Organization이에요. 그래서 AWS Organizations는 AWS 리소스가 늘어나고 확장됨에 따라 환경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AWS Organizations는 AWS 리소스가 늘어나고 확장됨에 따라 환경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Organizations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새 AWS 계정을 생성하고 리소스를 할당하며 계정을 그룹화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거버넌스를 위해 계정이나 그룹의 정책을 적용하고 모든 계정에 단일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AWS Organizations는 여러 어카운트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주요 기능은 AWS 계정 관리, 계정을 생성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AWS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계정을 생성했을 때 혹은 초대했을 때 조직 단위로 그룹화해서 리소스를 묶어 관리하고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정 보안이라든지 액세스 권한 제어가 가능한데 여러 계정의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 제어 정책을 적용해서 OU 단위로 권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결제 및 비용 관리가 있는데 각 계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결제가 가능해요. 여기서 통합으로 결제한다는 의미는 뭐냐? 계정이 100개라도 신용카드는 단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일단 AWS Organizations는 기본 10개의 계정을 링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확장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AWS에다 늘려달라. 그럼 늘려줍니다. 일단 기본 제한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모든 계정의 비용은 하나의 계정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계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럼 각각의 계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결제를 할 때 한꺼번에 하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용 내역은 각 계정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섞이는 게 아니고 결제만 같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오가니제이션스의 여러 장점 중에 하나고요. 거기다가 요걸 묶어가지고 조직 단위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도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의 오가니제이션은 단 하나의 관리 계정과 0개 이상의 멤버 계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 계정만 딸랑 하나 있는 올가니제이션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관리 계정은 뭐냐면은 가장 상위 계정으로 올가니제이션스의 소유자 계정이에요. AWS 계정으로 비유하면 루트 사용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 계정이 있고 그 밑으로 멤버 계정들이 있는데 올가니제이션스에 속한 계정이고요. 요건 두 가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계정을 여러분께서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라든지 뭐 여러가지 정보를 기입해서 만든 계정을 원한다면은 이 계정과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초대를 한 다음에 수락을 하는 방식으로 올가니제이션스를 묶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올가니제이션스에서 직접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AWS 계정은 단 하나의 올가니제이션 소속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올가니제이션스에 한꺼번에 속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관리 조직 단위로 계정 관리가 가능한데 이건 뭐냐면은 다수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IAM으로 치면 그룹 같은 건데 이따가 제가 시각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SCP 혹은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서
이 방금 말씀드린 관리 조직의 모든 계정에다가 권한관리 정책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따가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지만 간단히 비유를 말씀드리면 그룹한테 IAM 권한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계정, 매니지먼트 어카운트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OU예요. 오르가니제이션 유닛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정들의 묶음인데요. 성격에 따라서 혹은 파트별로 여러분께서 오르가니제이션 유닛을 만들어서 여러 계정들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OU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관련된 AWS 계정들, 그 다음에 파이낸스 OU는 회계라든지 감사와 관련된 AWS 계정들을 묶은 단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발 OU 안에다가 DevOps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안에다가 여러분께서 OU를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1 OU, 그 다음에 프로젝트 2 OU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계정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1에서는 샌드박스랑 프로덕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프로젝트 2는 뭐 운영 방식이 다르거나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샌드박스랑 QA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파이낸스 OU에서도 원한다면은 하위 OU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계정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AWS 오르가니제이션스의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이 오르가니제이션스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기능 모드예요. 말 그대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권장 설정으로 통합 결제 기능을 포함한 AWS 오르가니제이션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계정의 초대장을 받아서 오르가니제이션스로 가입 신청하거나, 혹은 조직 안에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요. 이때는 거기다가 SCP 혹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계정들의 권한 관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기능 모드고요. 두 번째는 통합 결제 기능 모드예요. 이거는 통합 결제 기능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들을 묶긴 묶되 뭐 OU라든지 뭐 이렇게 계정 관리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계정들끼리 돈만 같이 내겠다. 이게 통합 결제 기능 모드입니다. 이 통합 결제 기능 모드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빌링 어카운트가 있고 여러 가지 어카운트들이 묶여 있는 구조인데요. 아까 보셨던 오르가니제이션스의 일반적인 모드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된 거죠.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통합 결제를 했을 때 비용적으로 이득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비용 관리에서 알아보겠지만,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할수록 단위 가격이 좀 더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S3의 저장 가격은 처음 50TB는 월 기가바이트당 0.025불이고요. 그 다음에 450TB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해서는 기가바이트당 0.024, 그 다음에 500TB를 초과하면 기가바이트당 0.023이에요. 이렇게 이제 비용 정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카운트를 4개를 운영하고 있고 각각에서 25TB, 10TB, 10TB, 6TB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요금 구간은 25TB, 50TB를 안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요 구간에 해당하는 비용밖에 낼 수가 없겠지만, 요걸 모두 묶어서 통합 결제 기능으로 묶어서 낸다. 그러면은 요것을 한꺼번에 묶은 걸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모두 다 합치면 51TB죠. 요걸 비용을 이렇게 51TB 그대로 해서 0.025 요걸 내는 게 아니라, 각각을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요걸 다 합쳤기 때문에 50TB를 넘는 1TB 한정에서는 요금을 조금 더 감면받아서 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컴퓨팅 파워라든지 AWS의 다양한 모든 서비스들이 합쳐지면은 비용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특히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쓰는 양도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으면은 한 번에 구간을 점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비용을 절감해서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합 결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리도 편리하기도 해요.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예제로만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OU 단위로 혹은 계정 단위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 계정에서는 S3라든지 EC2, RDS, 클라우드워치 등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들만 allow 해놓고 나머지는 deny 시켜놓겠다. 이 개발 OU 안에서는 여기서 명시한 서비스만 쓸 수 있는 거고, 특별하게 이 OU에서는 EC2만 쓰겠다, 다른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명시하면은 여기에 접속한 개발자들은 EC2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리 OU 같은 경우에는 EC2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냥 관리, 회계감사에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S3라든지 퀵사이트, 클라우드워치 같은 것들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로그 보관 계정에서는 S3에 관련된 모든 행동을 deny,
즉 버켓을 삭제한다든지 뭔가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행동이라 했지만 여기다가 로그를 넣기 위한 행동들은 허용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S3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이 계정은 로그만 보관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운영할 수 있는 게 SCP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가니제이션스에 속한 어카운트의 권한 범위를 설정 가능한 것이 바로 SCP,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고요.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즉 실제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가 허용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권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S3, EC2, RDS, 클라우드워치가 허용이 돼 있다는 거지 누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권한은 누가 들어와서 쓰고 싶으면은 별도로 권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권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요 권한 바운더리를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권한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SCP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OU 단위 혹은 계정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 적용받는 계정의 모든 권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권한 제어는 루트 계정도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SCP가 EC2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럼 그 계정의 루트 사용자도 EC2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트 사용자 역시 오가니제이션스에 묶여 있다면 SCP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프로드 계정에는 라이브 리소스만 모아두고 인턴이라든지 주니어 레벨은 접근 불가능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혹은 회사 계정 전체에 세이지메이커 사용 금지, 해킹 당했을 때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안 쓴다. 그럼 안 쓰는 서비스는 아예 날려버린다든지 혹은 사용하지 않는 리전은 금지시킨다든지 이렇게 안전 조치를 취해 놓을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로그 저장 계정에 S3 딜리트를 아예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가 삭제되거나 혹은 S3 버킷이 삭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따가 우리가 실습에서 해볼 거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을 사용해서 제 계정 모두한테 요 SCP를 걸어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디나이 시키겠다. 뭘? 런 인스턴스를.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나노, 스몰, 마이크로, 미디엄, 라지가 아닌 것들은 모두 디나이다. 즉, 이 SCP가 적용받고 있는 계정들은 T2 나노 혹은 뭐 T3 나노 이렇게 나노로 끝나거나 스몰로 끝나거나 마이크로로 끝나거나 미디엄으로 끝나거나 라지로 끝나는 이런 것들만 프로비전을 할 수 있고 2X 라지라든지 2X 라지를 넘어서는 것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프로비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AWS 계정을 실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킹으로 들어와도 SCP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은 그 계정의 루트 사용자가 해킹당해도 저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 EC2 인스턴스가 아예 올라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이지메이커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SCP로 제한이 걸린 걸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퍼미션 디나이드가 뜨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IAM 고급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AWS에서 뭔가 허용이 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체가 여러분께서 IAM을 로그인했을 때 EC2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권한과 관련된 것들을 다 섞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디나이드가 있으면 무조건 권한 없음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허용돼야 되는 게 SCP예요. SCP가 있다면 그 다음에 리소스 정책을 허용한다든지 권한 경계가 허용된다든지 세션 정책이라든지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CP는 최상이다. 명시적 디나이 말고는 거의 최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란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IAM 고급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뭔가 IAM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디나이드가 된다, 액세스 권한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의심해 보시다가 아 이거 혹시 다중 계정인데 SCP에서 막힌 게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MSP와 같이 하고 계시다면 MSP 단위에서 묶일 수도 있고 혹은 회사의 계정 담당자 이걸 차단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SCP 문제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타 기능으로는 여러분께서 멤버 계정에 루트 권한 제한이 가능한데 아예 멤버 계정에 루트 사용자를 삭제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가니제이션스를 관리할 거면은 루트 사용자 필요 없다. 그냥 삭제시키자 이런 겁니다. 이외에도 SCP 이외에 다양한 권한 제어가 있는데 뭐 백업 정책이라든지 태그 정책, EC2 선언적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SCP와 비슷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초 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 생각하기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계정 생성 시에 자동으로 계정 안에 계정 간 옵션롤 전환을 위해서 롤을 생성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워봤던 어심롤을 통해서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롤, 역할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있어야지만 그 계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이름은 Organization Account Access 롤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때 이름을 정할 수 있지만 기본 이름 이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께서 어심롤을 통해서 신규 계정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해볼 건데 Organizations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SCP 우리가 배워봤던 것을 테스트해 볼 겁니다. 한 가지 지식을 알려드리고 데모를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 Gmail을 사용하면은 여러 계정의 여러 이메일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Gmail 아이디에다가 플러스를 넣어서 보조 이메일 생성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게요. 제 이메일 주소가 chrisserverless.com이다. 그러면 보조 이메일을 클리스 플러스 AWS 유튜브 혹은 클리스 플러스 테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메일을 구성한 다음에 이 메일로 보내도 여기로 메일이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께서 AWS 계정을 생성하실 때 그 이메일로 뭔가 보낼 건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기만 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 이메일을 생성해도 하나의 이메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가니제이션으로 계정을 생성한다 하더라도 유니크한 이메일 주소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조 이메일을 AWS에 제출해도 유니크한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메일 주소로 다수의 계정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메일 10개 필요하다. 그럼 이메일 1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조 이메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Organizations 계정 생성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용으로 쓰는 이메일 주소인데요. 요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제가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dev account at gmail.com 이렇게 한번 이메일 써볼게요. dev account 테스트 그러면은 저한테 오죠. 이메일이 저한테 옵니다. 요비 플러스 직전의 부분만큼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데 실제 이메일은 이렇게 받은 유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잘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더 보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계정 중에 프로덕션 어카운트 어카운트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는 프로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메일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메일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여러분께서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께서 AWS 계정 입력할 때는 같은 이메일 주소 요것을 그대로 쓰면은 모두 중복이라고 뜨지만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후에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메일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다 허용해 주기 때문에 하나의 이메일로 여러 계정을 여러분께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AWS Organizations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WS 콘솔로 들어왔고 제일 먼저 Organization에 가서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Organizations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AWS Organizations라고 뜨고 여러 계정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라고 뜨는데요. 일단은 여러분께서 계정을 만드셨으면 조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조직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생성. 자, 그럼 조직이 생성되자마자 이렇게 루트 그 다음에 밑에 AWS 렉처 여러분의 계정이 보이게 될 거고 여기 관리 계정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께서 AWS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입력하고 인증도 받고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오르가니제이션을 활용을 하면은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WS 계정 추가. 그럼 이렇게 AWS 계정 이름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AWS 렉처 샌드박스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계정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Gmail에서 뒤에다가 플러스를 써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 주소 뒤에다가 플러스 여러가지 AWS 렉처 2 샌드박스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의미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 플러스 AWS 렉처 2 샌드박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WS 계정 생성. 자, 그러면은 계정을 생성을 하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하고 현재 이제 계정이 생성되고 있는데 일단 계정을 생성을 하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정에다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IAM 역할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지나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 AWS 렉처 2 요게 관리 계정이고 요 AWS 렉처 샌드박스 요게 바로 새로운 계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계정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동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계정 간의 이동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AWS 렉처 샌드박스 요 계정 아이디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역할 전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카운트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MRol에다가 롤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생성하실 때 롤을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입력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 AWS 계정 추가를 누르면 여기 Organization Account Access 롤 있죠? 요것을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름은 여기 AWS 렉처 샌드박스, 여러분의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컬러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전에 배웠었죠? 해보시면 됩니다. 전 블루로 할게요. 그 다음에 스위치 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방금 전에 생성했던 어카운트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정 아이디도 바뀌었고요. 아예 완전히 새로운 계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계정인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S3 서비스 들어가 보면은 버킷이 아무것도 없죠. 네, 당연히 우리는 이 계정에다가 버킷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정에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샌드박스로 다양한 테스트도 하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뭔가 실수로 리소스를 지우거나 해도 원래 계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목적을 나누는 것이 AWS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정은 이렇게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상태에서 다시 전환을 누르시면은 원래 계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정이 전환돼서 현재 원래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멀티 세션을 한번 켜볼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멀티 세션 지원 켜기를 눌러주면은 여러 계정에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계정에서 탭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세션 추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AWS 렉처 샌드박스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탭은 우리 AWS 렉처 샌드박스 요 계정이고요. 이쪽 탭은 우리 루트 계정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계정인데요. 이걸 좀 분리해 볼게요. 자, 왼쪽은 관리 계정, 오른쪽은 우리 AWS 렉처 샌드박스 요겁니다. 위쪽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를 활용을 해서 이쪽 계정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엑스라지를 넘어서는 EC2 인스턴스는 생성할 수 없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상황이라면은 개발자들이 간단한 테스트만 하는 계정인데, 뭐 해킹이라든지 혹은 실수로 엄청나게 비싼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AWS 렉처 샌드박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정책을 눌러서 사용 가능한 7개 정책 중 어떤 정책 유형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이것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서비스 제어 정책 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 제어 정책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그러면 서비스 제어 정책이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이렇게 풀 액세스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정책을 생성해 볼 건데요. 어떤 정책을 생성할 것이냐, 제가 같이 드릴 실습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를 만들어 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런 인스턴스를 디나이 하겠다. 어떤 조건,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인스턴스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string none like 얘네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디나이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요겁니다. 요것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정책 이름은 deny ec2 greater than x라지 적당히 입력하고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정책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크게 볼게요. 요것을 요 부분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ec2 deny ec2 greater than x라지 적당히 입력할게요.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정책 생성. 자, 그럼 정책이 생성되는데요. 요것을 적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AWS 계정에 간 다음에 요 AWS 렉처 샌드박스에서 정책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여기 deny ec2 greater than x라지 요거 정책을 연결시켜 주고요. 요거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 만들면 자동이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풀 액세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deny ec2 greater than x라지 요게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 계정을 한번 가서 샌드박스 계정에 간 다음에
EC2로 들어가서요. 서울 리전으로 바꿔주고 인스턴스를 시작해 볼게요. 이름은 데모 EC2.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고요. 키페어는 필요 없음. 보안 그룹도 그냥 디폴트로 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스턴스 유형을 여기 T2 2X라지, X라지를 넘어서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어마무지하게 긴 메시지가 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권한은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EC2 run instance. 요 리소스를 만들 수 없다. 왜냐면은 이렇게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에 의해서 디나이 되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를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2X라지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EC2를 만드는 걸 한 번 더 시도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텐데 이때는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정에 간 다음에 AWS 렉처 샌드박스에서 정책을 누른 다음에 여기 deny EC2 greater than x라지 요것을 분리시켜 볼게요. 자, 그럼 정책 분리. 이렇게 하면은 아까와 똑같은 이렇게 보안 그룹을 그대로 설정하고 인스턴스 유형을 T2 2X라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인스턴스를 시작해 보면은 네, 인스턴스가 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EC2 인스턴스는 우리가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종료. 자, 그래서 요거대로라면은 이렇게 EC2를 만들 수는 있는데 2X라지 이상의 EC2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책을 연결시켜 놓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다른 EC2 인스턴스들은 잘 생성되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미디엄 이런 것들은 생성이 잘 되겠죠. 인스턴스 생성 데모 EC2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설정으로 키페어 없이 보안 그룹은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T2 미디엄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죠. 현재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라 다시 연결시켜 뒀으니까. 그래서 계정에 가시면은 여기 현재 정책 목록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시작 누르시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는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게 T2 미디엄, 요 미디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한 예제로 EC2만 보여드렸지만 실전이라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복잡한 거, 예를 들어서 S3를 만들 수 없다든지 EC2 인스턴스 중에 태그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세이지메이커 혹은 베드락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서비스를 지정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계정에서는 뭐만 만들 수 있다, S3 버켓을 삭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여러가지 보안 정책을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로 여러분께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만드신 EC2 인스턴스는 반드시 종료시켜 주시고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몇 가지 정책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백업 정책이라든지 태그 정책, 그 다음에 리소스 제어 정책,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초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계정에서 다양한 실습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가능하시다면은 여러분의 샌드박스 계정을 따로 만드셔서 그 계정에서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AWS 누크 같이 뭔가 계정 전체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고 싶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실전에서는 계정별로 비용을 측정한다든지 혹은 장애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르가니제이션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가니제이션스는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자체는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